요새 살 뺀다고 버터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살은 안 빠지고 여기 윗뱃살 있잖아요. 윗뱃살만 두툼하게 튀어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 우리 몸이 갑자기 들어온 지방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기 배 위쪽에다가 냅다 쌓아버리거든요. 남들이 다 살 빠진다고 하니까 배고프지도 않은데 굳이 버터까지 막 챙겨 드시고 막 그러는데, 식욕은 안 잡히고 지방은 1g에 9칼로리나 되는데 왜 굳이 이러고 있냐는 거. 대박인 건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윗배만 찌우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살은 그나마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수십만 명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버터를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기록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버터 먹고 뱃살 빼려다가 배만 나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더 큰 문제까지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Only you. 에이, 살찌는 건 그냥 많이 먹어서지, 버터 먹어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돌파한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2014년에 당뇨병 학회지에도 실렸습니다. 건강한 성인 39명에게 7주 동안 일부러 살이 찌도록 머핀을 먹였어요. 근데 절반 분들은 파뮤, 그리고 절반은 불포화지방 해바라기유로 만든 머핀이었어요. 칼로리는 똑같았어요. 7주 뒤에 당연히 두 그룹 다 체중이 비슷하게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죠. 근데 MRI로 몸속을 들여다봤더니 늘어난 살의 위치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됐냐면, 포화지방 그룹 쪽은 간에 낀 지방이 눈에 띄게 늘었고, 내장 지방이 불포화지방 그룹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불포화지방 그룹은 같은 잉여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쪽으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장 지방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그 지방인데, 이게 쌓이면은 배가 팔다리보다 먼저, 그리고 윗배부터 단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손으로 잡히는 물렁한 피하 지방이 아니라 안에서 밀고 나오는 내장 지방이. 그리고 버터는 포화지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은데 버터를 추가해서 먹는 상황은, 그러니까 집에서 이 포화지방 그룹의 실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정리하면, 잉여 칼로리가 생겼을 때 그 칼로리가 포화지방에서 온 칼로리면 몸은 간과 내장 지방 쪽에 우선적으로 쌓는 경향을 보였다. 살은 안 빠지고 윗배만 나온다는 그 후기들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예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터 다이어트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에이, 올리유님, 그래도 탄수화물 끊고 지방 먹으면 빠지긴 빠지잖아요. 맞아요. 빠지긴 빠지죠. 근데 또 탄수화물을 끊으면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수분이 다 빠지면서 초반에 체중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2주 후기까지는 거의 다 성공담이에요. 2주까지는 거의 다 성공해요. 근데 아무도 20년 후기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봐야 되죠. 먼저 첫 번째 연구인데, 2018년에 란셋 공중보건에 실린 논문입니다. 미국 성인 15,428명을 25년 동안 추적했고, 그 사이에 6,28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U자 곡선이에요. 이게 뭘까요?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0에서 55% 먹은 사람이 사망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탄수화물을 줄인 사람들을 빈자리로 뭘 채웠는지 나눠봤더니, 고기, 버터 같은 동물성으로 채운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올라갔고, 견과류, 채소, 식물성 기름으로 채운 사람들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같은 저탄수화물인데 결과가 반대가 된 거예요. 문제는 탄수화물을 줄였다가 아니라 포화지방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연구, 버터만 딱 떼고 보면 어떨까요? 2025년에 하버드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미국 성인 22만 1,054명을 최장 33년 추적 연구했고, 그동안 5만 932건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버터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총 사망 위험이 약 15% 높았습니다. 암 사망 위험은 12% 높았고요. 식물성 기름을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총 사망 위험이 약 16% 낮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상 하루에 버터 10g, 이거를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17%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두 연구 모두 관찰 연구라서 버터가 원인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수십만 명, 수십 년의 데이터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방향이 맞아 떨어지죠. 이제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되냐? 저는 올리브유를 추천드립니다. 버터 다이어트를 하시는 이유 뭐죠? 결국 포만감이잖아요. 올리브유도 지방이나 포만감은 똑같이 생깁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요즘 다들 아시는 그 호르몬 GLP-1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올리브유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주사들이 흉내내는 호르몬이 바로 GLP-1이죠. 원래 우리 몸이 식사할 때 장에서 스스로 분비하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이고, 굳이 밖에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뇌에
그만 먹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서 허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GLP-1 분비가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같은 식사에 올리브유를 얹은 것과 버터를 얹은 것을 각각 비교해 봤더니 올리브유 식사 후에 GLP-1 농도가 버터 식사 후에 GLP-1 농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성분인 올레산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이 호르몬 분비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 한 잔이 다이어트 약만큼 효과를 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방향입니다. 같은 지방을 먹어도 버터보다 올리브유가 내 몸의 허기 조절 시스템을 제대로 돕는 쪽이라는 것. 다이어트에서 제일 힘든 게 배고픔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몸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자동 다이어트가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잉여 칼로리라도 쌓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포만감도 챙기고 사망 위험도 안 쌓는 쪽으로 고를 수 있는데 굳이 버터를 고를 이유는 없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까는 지방이 1g에 9칼로리라고 뭐라고 하더니 올리브유도 똑같이 9칼로리 아니냐. 맞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결론은 기름을 더 먹어라가 아니라 기름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문제 삼은 건 배고프지도 않은데 버터를 식단이랑 같이 먹는 행동이었어요.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위에 얻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버터를 먹고 포화지방을 먹고 채소를 안 먹게 만들던 거기에 올리브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하버드 연구도 정확히 이랬었죠. 버터 10g을 추가한 게 아니라 대체했을 때 사망 위험이 17% 낮아졌다는, 총량은 그대로고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실패하셨다면 여러분이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실패하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은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이제 안 통해요. 20대 때는 굶으면 빠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굶으면 근육부터 빠지고 대사 더 떨어지고 다시 찌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요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의 방법, 제가 30kg를 3개월 만에 감량하고 6년째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올리브유였습니다.